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운전해줄 사람이나 돈을 벌어줄 사람을 채용할 수는 있지만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 혁신의 아이콘, 세상을 본인 이전과 이후로 바꾸었지만 불과 56 나이에 췌장암과 죽음이라는 자신의 운명은 어쩌지 못한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입니다. 건강의 소중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오늘 호남이는 환자의 말을 가슴으로 들어주며 사랑과 인수를 실천하는 의료인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 대학병원 원장님까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젊어 보이시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건강하게 또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좀 제가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비결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하면은 되게 육체적 건강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육체적 건강은 저는 이제 걷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실 이제 방송국에 올 때도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는데요. 출퇴근도 대부분 대중교통, 또 병원에서는 가능하면 계단을 이용하고 그래서 걷는 데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육체적 건강을 관리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정신적 건강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네. 되게 명상과 기도로서 하루를 생각하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냥 믿음이 있으면 이제 생각, 또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인격,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 긍정의 힘을 가지고 정신적인 이제 건강을 관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사회적 건강입니다. 네. 사회적 건강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 대학에 제 또래들하고 같이 캘리그라피라고 그래서 이제 글씨체를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방송국에서 이제 타이틀이 그 캘리그라피인데 그런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병원장도 하시고 국제병원장도 역임하시면서 K의료 홍보를 엄청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K의료 이거는 뭐 어떤 건가요?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이라든지 이렇게 난치 질환이 생기면 사실 미국이나 유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질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미국에 있는 의사조차도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K의료는 정말 전 세계에서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쪽에서 외국인 환자들이 이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제병원장 또 병원장을 하던 시절에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의료의 우수성도 알려주고 또 그 나라의 의사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가동을 하고 이래서 결국 이제 K의료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런 반도체나 이런 것과 달리 이렇게 수출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의료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도 구축해주고 또 그 나라의 중증이나 난치 환자들 우리나라로 많이 오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검진 같은 게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참 의료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외국에서는 이제 건강검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 교포들도 너무 그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의료비도 너무 비싸고 또 의료의 전문가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국 방문을 겸해서 한국에 와서 아주 좋은 건강검진을 받아서 조기 암을 이제 발견해서 치료해서 아주 기쁨을 누리는 분도 많죠.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광양인데 뭐 추억 같은 게 혹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태어난 곳은 이제 전라남도 광양인데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거기가 시가 아니고 군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공무원이셔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공무원을 하시면 네. 짧게는 3개월, 길어봐야 1년 미만하고 자꾸 옮겨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광양에서 입학을 했는데 보성, 화순, 순천, 마지막은 이제 광주에 가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너무 옮겨 다니니까 네. 아버지께서 차라리 이제 순천에서 좀 초등학교를 오래 다니라 그래서 혼자 네. 하숙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삼촌들하고 자취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주말마다 아버지 있는 곳으로 주말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완행열차를 탔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그 완행열차가 이제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제가 어린 나이에 걸어가는 것보다 느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기차에서 내려서 막 뛰어가지고 저 앞에 터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완행열차를 타고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 그 시절이 많이 그립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키워드를 통해서 윤효주 교수님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 키워드로 문학을 사랑한 의사를 꼽아주셨는데 평소 환자들은 나에게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이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너무 시적인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것은 네. 제가 이제 아주 30대 의사를 할 때 중환자실에 이제 환자들은 자꾸 생사를 이제 다투는 네. 거거든요. 근데 늦은 시간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 한 분이 울고 있는 거예요. 네. 제 환자 보호자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면서 밖을 나왔는데 하늘을 보니까 별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 한 분 한 분이 결국 반짝이는 별과 같은 소중한 생명이다. 정말 내가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인문학적 소양을 평소 강조를 한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우리 이제 의사들이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아픈 환자들을 네. 진료하고 치료하는 건데요. 이제 진료와 치료가 정확히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진단이 정확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에게 담배 피는 것을 아주 경멸하게 대하게 되면 환자는 자기의 어두운 면을 노출을 안 시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네. 이런 환자와 소통을 하고 환자의 모든 비밀을 지켜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는 의학 지식보다는 더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는 어떤 삶에 대한 근본,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의사들이 꼭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환자랑 소통하려면은 의료적 기술은 기본이고 인문학적으로 쌓인 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항상 강조하고 있죠. 제자들이 많이 피곤해하지 않나요? 요구하는 게 많아서. 근데 이제 참 네. 많은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상 네. 서로 다름을 인정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네. 소통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이 많은 의사, 이거는 의사가 정이 많으면은 힘들지 않나요? 그런 말씀 들으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환자와의 관계는 항상 냉정한 면이 있어야 네. 된다. 또 정이 많게 되면 환자에게 휩쓸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호남 출신이어서 그런지 네. 호남이 되게 정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부터 환자들한테 좀 다정다감하고 정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우연히 복도에서 네. 보호자를 만났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그때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네. 한 20년 전에 저희 어머님 주치의셨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 키워드로 의사의 길을 꼽아주셨는데 의사의 길 어떤 길인가요? 의사의 길은? 의사는 이제 사실 네. 요즘은 이제 의과대학이 워낙 막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러는데 의사의 길이라는 게 네. 보람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기관도 6년이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인턴, 레지던트 거기에 또 전임의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 13년이 지나야 네. 군대를 빼고도 지나야 이제 의사가 되는데 네. 막상 이제 의사라는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는 정말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환자를 차별하지 않고 환자의 어떤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비밀을 유지해주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정말 치열한 생사의 그 네. 길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의사의 길을 걷고 계신데 원래부터 의사가 꿈이었나요? 저는 사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을 왔죠. 제가 이렇게 좀 네. 뭐라 그럴까 피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손을 베인다든지 이러면 되게 무서워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네. 때까지는 제가 이제 네. 문과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영대학을 가볼까 했는데 네. 대학을 실패하고 이제 재수를 해서도 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이제 길을 오게 됐죠. 아니 재수를 실패한 거랑 의대를 가게 된 거랑 재수 실패해서 의대를 갈 수 있으면 다 재수 실패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재수 시절에 네. 제가 우연히 이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됐는데 네. 이제 이 친구가 약간 장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 때 저는 그 친구를 잘 아는데 그 친구는 아마 저를 잘 모를 거다 할 정도로 저는 이제 평범한 학생이고 네. 그 친구는 좀 약간 거친 면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우연히 재수 시절에 만났는데 네. 그 친구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재수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떨어졌다는 소리를 그 친구가 듣고 저를 이제 연락이 와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그러지 말고 이과로 후기 의과대학으로 아주 좋은 대학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이제 의과대학을 오게 되었는데 저는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의사가 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 지금도 참 고마운 마음 정말 대단하죠. 제 입장에서는. 우연치 않게 들어섰는데 일생의 길이 되셨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그 많은 길 중에 호흡기 내과를 선택하신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뭐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상을 치르지 않고 이제 집에서 했거든요, 시골에.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뭘로 돌아가셨느냐 이렇게 들어보니까 폐기종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대표적인 폐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랬지 또 저희 아버지가 구남매인데 그 중에 한 분은 폐농양으로 돌아가시고 또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지금 천식을 앓고 계시고 네. 또 저희 아버지는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집안은 유전적으로 이 기관지나 폐가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호흡기 내과 특히 이제 천식이나 이런 쪽 기도 질환을 전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지금 의사의 길을 걸어오고 계신데 기억에 남는 환자가 계실까요? 어떤 분이 제일? 정말 이제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교수로 임명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환자인데 30대였던 것 같아요, 환자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폐암으로 제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 여동생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 근데 들어보니까 오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다 이제 돌아가셔서 그 여동생 두 사람을 거의 그 오빠가 키운 형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빠랑 노력을 해서 살만해졌는데 네. 오빠가 폐암이다 그러니까 그 여동생 둘이 그 당시에 일본에 살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울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가족적인 성장 과정을 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병이 이제 뭐 나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때 정말 가장 안타깝고 지금도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항상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입니다. 죽음과 삶을 항상 곁에서 지켜보는 의사를 하면은 안타까운 경우 그런 것도 좀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호흡기 내과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아까 저를 의과대학으로 이렇게 인도해 줬던 친구가 변호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2013년도에 제가 폐암으로 진단을 하고 2013년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그 두 사람에 대한 그 좀 아픔은 지금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한 분은 아버님이시고 한 분은 평생의 친구인데 폐암 진단을 본인이 이렇게 하실 때는 이거 폐암이네 이렇게 아는 순간은
뭐 어떤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영상을, 그러니까 증상을 가지고 또 CT를 찍고 해서 진단을 하고 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네. 이 조직 검사 결과가 암으로 나왔을 때 그 말을 전달하는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 아버지께 폐암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순간, 그다음에 이제 제 그 친구, 네. 변호사였던 친구는 우리 병원에서 제가 같이 이제 그 휴대폰을 가지고 셀카를 서로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나 죽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마음이 울컥하고, 그런데 그 친구도 아마 이제 셀카를 찍자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치유될 수 없는 폐암으로 진단이 됐구나 이렇게 직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셀카를 찍자고 하신 거는 어떤 마음이셨나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친구가 항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리도 다 빠지게 되고 이제 아주 막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했을 때 모습을 좀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사실 그 친구가 이제 저는 서울에 있고 그 친구는 광주에서 결국은 이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도 제가 그 조문을 가면서도 네. 그때 셀카 찍었던 장면, 또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의과대학에 권유했던 것들, 또 재수할 때 서로 나누었던 대화,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리에 맴도니까 정말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기차 동안에 언제 광주에 도착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그런 아련한 추억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인생 키워드, 좀 우리 밝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건강한 장수를 꼽아주셨는데,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데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지만 수명이 늘었더라도 건강한 삶,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생명만 100세, 120세 사는 거는 의미가 없어서 건강한 장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제 홍보도 하고 네.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드리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어떤 건가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건강한 삶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질환들 치료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디를 다친다든지 피부가 뭐 이렇게 주름이 생겨 이런 것들은 쉽게 아는데 혈관의 노화라는 부분, 네. 이 부분은 우리가 혈관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 혈관의 노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 혈관 노화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병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근데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어요. 이 질환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으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네. 이 세 질환은 피검사라든지 혈압을 재서 네. 진단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약물 치료를 함과 동시에 체중 유지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혈관 노화가 진행되지 않게끔 이런 노력을 하는 게 건강한 삶, 건강한 장수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저희 호남의 가수 현숙 씨가 왔다 가셨는데 선생님 칭찬 자랑을 엄청 하고 가셨는데 저희 엄마를 마지막까지 보셨던 한양대학병원의 윤호주 원장님께서 송혜 선생님도 마지막까지, 저희 엄마 아빠도 마지막까지, 우리 호남인이에요. 보성이 고향이세요. 전남. 네, 한번 모셔야겠네요.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호흡기내과 쪽에는 정말 명인이신데 어느 환자를 고향에서 올라오셔서 모시고 가도 정말 따뜻하게 친절하게, 그러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훌륭한 게 아니고 애정을 갖고 봐주시는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송혜 선생님 병원에 12월 31일 가셔서 20일 정도를 정말 1월 1일도 안 쉬고 나와서 정말 이렇게 끝까지 돌봐주셨던 선생님이라서 정말 윤호주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네. 현숙 씨는 이제 네. 그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현숙 씨 어머님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주치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연은 거의 뭐 30년이 되는 인연이고 네. 또 저의 은사님들 때부터 현숙 씨가 이제 아주 그 젊었을 때도 그냥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게 많아서 네. 우리 병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효녀 가수입니다. 송혜 선생님이랑도 이렇게 뭐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송혜 선생님이 네. 2019년 말, 아마 요 시점 먼저인데,
그 시절에 이제 아마 이제 숨이 차셔가지고 이 현숙 씨하고 또 우리 가수 베이로 씨 이분들이 이제 저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는데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보니까 폐렴이 있고 거기에 이제 늑막염까지 오셔가지고 숨이 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고령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치료가 잘 돼서 완쾌가 그때 되셨죠. 송혜 선생님은 뭐 이제 보통 국민 MC로 많이 알려졌는데 옆에서 보시기에 어떤 분이셨나요? 저희가 이제 송혜 선생님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건강한 장수의 아이콘이다 이분이. 송혜 선생님이 이렇게 90세가 네. 넘으셔가지고도 활발하게 하시고 또 경제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보니까 역시 송혜 선생님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네.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걷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차도 없으시고 그래서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네. 그러면서 시간만 나면은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걷고 이런 것들이 송혜 선생님의 큰 비결이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송혜 선생님은 또 건강할 수 있었던 게 네. 연세가 그렇게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국 노래자랑을 네. 이제 다니면서 녹화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지역의 또 특산물 또 이제 음식들 즐기시고 이러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그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정신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이게 조화롭게 가야지 건강하게 오래 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이라는 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완전한 상태를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신체적 건강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송혜 선생님은 이제 신체적으로는 걷는 거, 또 정신적으로나 이런 사회적 건강은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 네. 좋은 말씀 많이 이제 나누면서 건강을 유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이런 거는 더 해보고 싶다. 이제 과거에는 뭐 한 60세 되면 이제 폐갑이다 해가지고 막 완전 노인,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100세 시대다 그러면 이거를 3등분을 하면 33세, 66세, 99세 이렇게 보면은 33세까지는 대부분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이제 학교 다니고 뭐 대학 들어가려고 이런 시대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30대부터 이제 60대까지는 직장을 구해서 정말 가족과 또 사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한 시기고 이제 지금은 나머지 이제 남은 또 한 30년은 나와 또 나의 배우자를 위한 시기가 아닌가 해서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일단 가지고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제가 재미있어 하는 일 거기에 또 유익한 일이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K의료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외국인 환자들 유치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과 그동안에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을 조금 어떤 유튜브라든지 우리가 오래 사는 롱라이프라는 게 꼭 이제 의료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경제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 사람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산 기간이 횟수로 45년째인데요. 이제 힘들고 지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태어났던 곳, 특히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은 섬진강이 있고 또 지리산이 있고 이런 자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저의 그런 순간이 어려움 같은 게 눈 녹듯이 쫙 그냥 녹으면서 저의 삶의 큰 에너지의 원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저의 고향 호남을 생각하면 정말 저는 너무나 우리 고향이 자랑스럽고 뜨거운 어떤 애향심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고향 호남이라는 것은 저의 삶의 에너지의 소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호남이는 윤효주 교수님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삶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다음 주 호남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